안녕하세요. 루시아예요. 네. 오늘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 아이 그림 너무 소중해서 네, 잘 보관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조금 사진으로 남기고 이제 너무 많았던 것들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촬영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래서 실물 느낌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막 찍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고쳐주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포토샵 강좌는 워낙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림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밝기 조정만 하고 이후에 이제 얘를 전사용지에다가 출력해서 에코백 만드는 작업까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살짝 보고 가도록 할게요. 포토샵은 지금 무료 체험 7일판, 7일 사용판까지는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조작법은 지금 파일은 이렇게 열어서 이 정도로 밝기 조정만 하고 글씨 써보는 것까지 할 생각입니다. 자, 파일은 제가 사진을 찍은 거는 이렇게 또 반으로 접었던 거라서 이렇게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포토샵은 다른 툴들과 마찬가지로 돋보기 툴 사용하면 크게 뭐 위에 있는 마이너스 옵션 쓰고 하면은 이렇게 축소도 가능하고요. 우선 뭐 핸드폰에서도 자르고 돌리고 하는 걸 다 해보셨을 거라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건데 이제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자르기 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핸드폰에 있는 자르기하고 같은 모양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라주고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 이제 명령 실행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밝기 보정 같은 건 해보셨을 건데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메뉴 중에 조정 요렇게 있는 3개, 4개 요 정도가 이제 밝기랑 관련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명도 대비는 좀 너무 쉬운 거.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레벨을 써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레벨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잠시만요. 동시에 안 보여서 이렇게 놓고서 할게요. 완성된 거는 좀 내려놓고 이미지 조정 레벨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해야 동시에 보일 것 같아서 자, 화면에 존재하는 밝기별로 지금 검정색, 흰색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흰색이어야 되는 애가 이제 흰색으로 안 나온 거라 이렇게 세 개의 화살표의 위치를 바꿔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하얀색 이 정도로 옮겨주고 검정도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어두운 색은 어둡게 나오는 상태가 되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비가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대략 이렇게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정도까지 좀 봐주고 요 정도만 돼도 미리 보기를 살짝 꺼보시면 원래 이랬던 거가 이제 요 정도까지는 맞춰지는 거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보면은 이쪽에 있는 스포이드 3개 보시면 까만색, 회색, 흰색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흰색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해 놓고 화면에서 찍어주는 위치가 흰색인 걸로 재조정을 하는 얘가 찍어주는 예를 들어 지금 파랑을 찍어버리게 되면 이 파랑이 흰색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밝은 애는 다 흰색이 돼버리는 너무 잘못 찍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흰색인 거를 눌러놓으면 별 변화가 없고 좀 어둡게 돼 있지만 나는 이 색 정도가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칠 게 적어지는 위치로 이 정도가 돼버리면 너무 많이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가장 수정을 덜하는 수준. 네, 저는 이 정도 해놓고 갈게요. 이 정도로 놓고 확인 눌러주면 자, 지금 이 정도까지는 수정이 됐고요. 확대 조금 해서 볼게요. 확대, 네. 축소를 눌러놨네요.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제 거에서의 좀 특이점이긴 한데 이렇게 가운데 접은 위치 표시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 표시가 좀 덜 나게 하고 싶은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레벨에 다시 들어가서 흰색은 많아졌고 검정이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놓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툴들 중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가 이제 얼굴에 점 같은 거 지워주는 툴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복구 브러쉬도 오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팟 복구 요거는 그냥 만약에 이런 점 같은 거 얼굴에 점 같은 거가 있을 때 그런 거 지우고 싶을 때요. 이런 점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금 주변은 다 흰색인데 걔만 파랑이었잖아요. 이렇게 지우는 여기 있는 노란 것도 클릭을 해주면 그냥 주변에 있는 게 무슨 색이 많은지를 인식을 해서 지워주는 이런 것들도 이 점을 지워야 되는 점이라면 클릭을 막 해주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상태가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복구 브러쉬 도구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좀 넓은 부분이죠. 지금 접어서 표시가 나는 부분에서 얘는 사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먼저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 노란색이 여기 접어져서 양쪽에 색이 다르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칠하고 싶은 색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하고 Alt를 떼고 옆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 브러쉬 사이즈가 좀 커요. 사이즈 좀 줄이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이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기 두 개의 색을 막 섞어줄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대충 하는 방법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접혔던 표시를 좀 없애줬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윗부분도 이렇게 접혔던 표시는 브러쉬 사이즈랑 조정해가면서 양쪽을 좀 섞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없애주는 방식으로.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천천히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 괜찮은데 예. 자, Alt 키 눌러서 여기 있는 색깔로 여기 찍어주고 양쪽에서 골고루 섞어가면서 갈게요. 이런 부분도 클릭해서 없애는 방식으로 쓰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여기도 없애주면 되겠고 축소를 완전히 다는 안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거에는 이렇게 접은 표시가 없을까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접혔던 부분들도 지워주면 되고 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 밑에다가 글씨를 써서 더 하고 싶다면 이제 글씨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까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던 툴이 있었는데 얘는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잘라낼 수도 있지만 바깥까지 쭉 늘려주면 자리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리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큰 영역을 잡아주고 엔터 혹은 더블 클릭 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되고요. 뭐 아래쪽에다가 글씨를 더 써주고 싶은 거가 있다면 다른 툴에서도 많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T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T자를 사용해서 뭐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하고 이제 글자 쓰는 방법들은 거의 다 똑같죠. 그래서 지금 저는 글씨가 너무 작게 나오고 있어요. 글씨는 쓰고서 늘릴 수도 있는데 버릴게요. 다시 쓸게요, 글씨. 글씨가 지금 얘가 파일이 큰 편이라서 72로 해도 잘 안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베더 루시아를 쓰겠습니다. 루시아를 써주시고 네 이거는 글자 크기를 바꿀 수도 있는데 편집의 변형 뭐 자유 변형 이렇게 컨트롤 T 뭐 이런 단축키를 쓰기도 해요. 단축키를 이렇게 전문으로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핸들러 생긴 거로 보면 글씨를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더블 클릭. 뭐 폰트 다른 거 원하시는 거가 있으면 이렇게 다른 툴들처럼 이렇게 위쪽에 보면 이렇게 폰트를 골라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기본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기본 글씨를 써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실 거면 만약에 전사지에다가 전사를 해서 이렇게 옷이나 뭐 그런 데에 할 거면은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옷을 다 만들었을 때 글씨가 반전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좌우 다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뒤집고 글씨도 뒤집어서 이제 반대쪽 그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회전 캔버스를 가로 방향으로 뒤집기. 그러면 이제 수평으로 자,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요. 반대가. 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파일 인쇄를 이제 그 필요한 용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사 용지를 넣는다는 전제하에 갈게요. 인쇄 눌러주시고 뭐 지금 프린터가 지금 저희는 얘거 뭐 용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설정들이 쭉 나오는데 보통 사진을 요즘은 카메라로 찍어도 굉장히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림이 다 출력되지 않는 상태로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밑에 미디어에 맞추어 비율 조정이 있어요. 그럼 이건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림이 세로로 긴지 가로로 긴지에 따라서 이렇게 용지 방향을 가로 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종이가 덜 아깝게 이렇게 크게 뽑을 수 있을지를 저는 고민하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걸로 하고 인쇄를 눌러주시면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뭐 요 파일을 저장해 두셔야 되는 경우는 보면은 지금 사진으로만 찍었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라고 하는 이렇게 층 이렇게 투명 셀로판지가 계속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한 장인데 글씨를 쓰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돼 버려서 얘가 자꾸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토샵 파일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내 컴퓨터에 저장.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데에다가 밑에 있는 확장자 중에서 그냥 이렇게 JPEG 사진 파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이제 포토샵에서 계속 파일을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JPEG으로 해볼게요. 네, JPEG으로 저장, 뭐 이건 지금 테스트로 하는 거니까 테스트 저장 눌러주면 이제 압축을 얼마큼 하는지 용량을 크게 저장할 건지 작게 저장할 건지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창인데 대부분은 10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옵션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했을 때 파일 크기는 8.3 정도가 된다. 이 정도 용량이 된다. 압축을 좀 해서 품질을 좀 낮추면 이거보다 이제 1.6메가로 용량이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메일을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끔 뭐 아이들 수험표에 올려야 되는 사진 올리고 그럴 때 보면은 뭐 1메가 미만의 사진을 올려라 뭐 그런 경우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지를 미리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제 에코백에 전사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